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뽀개기가 TV가 소개드릴 내용은 아산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츠의 청약 정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충청남도 아산에서 분양하는 요번 힐스테이트는 여기가 아산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항상 포스팅 드렸던 규제 지역 청약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나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청약 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의 기준이 되는 모집 공고일은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이 모집 공고일이고요. 그리고 특별공급이 4월 26일에 특별공급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네, 4월 27일 화요일에 1순위 청약 접수일. 네, 여기서 거의 마감이 될 거예요. 마감이 되지 않을 시 4월 28일에 2순위 청약 접수일이 진행이 되고요. 5월 7일에 당첨자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당첨자 발표 후 5월 18일에서 21일에 정당 계약이 진행이 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분양가와 공급 세대수 살펴볼게요. 네, 총 공급 세대수 927세대 볼 수 있고요. 특별 공급으로 413세대, 일반으로 514세대가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화면을 좀 넘기긴 했네요. 일단 확장비부터 살펴볼게요. 확장비는 74, 84, 99, 약한 1700만원대에서 2400, 300만원 후반대까지로 되어 있고요. 확장비가 조금 세게 나온 점은 요거는 단점입니다. 확장비 대금은 10%, 10%, 80%로 되어 있어서 일단 20%는 현금 잔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급 금액 살펴보시면 일단 가장 중요한 납부 방법은 10%, 60%, 30%의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의 163 구조를 가져가고요. 74 타입 같은 경우는 2억 8,600대에서 3억 2,600대까지 74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84는 3억 2,200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3억 2,200대에서 3억 6,580까지 84A 타입. 84B 타입은 3억 2,070에서 3억 6,440. 84 타입 34평 기준으로 평당 분양가 약 한 1,000, 대략적으로 한 70만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99 타입은 3억 9,860만원에서 4억 3,320으로 일단 뭐 최근에 고분양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보이긴 하지만 아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확장비가 대신에 그만큼 비싸다. 어느 정도는 그쪽에서 분양가를 상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입주 시기는 2023년 8월입니다. 8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2년 한 3개월 정도 공기가 들어간다, 공사기간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간 추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내문은 일단 참조용으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공고를 꼼꼼하게 살피시고 청약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고요. 해당 기관장의 추천, 기관 추천이기 때문에 기관장, 각 기관에서 추천해주는 공급 물량이 있어요. 기관장 추천으로 따로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각 기관에서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당첨되신 분들이 선정이 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을 하시면 당첨이 되는 구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추천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크게 나오질 않아요. 거의 1대1 수준입니다.
청약 자격 요건은 6개월 이상 가입을 하시고 예치금은 충족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장군이라고 썼네요. 그 다음에 장애인, 중소기업, 장기복무자, 요렇게가 지금 유형으로 나와 있고요. 당첨자 선정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기관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각 기준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공급이 되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반드시 특별공급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청약 신청하셔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 물량은 총 29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네,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번 살펴볼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항상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산시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광역시, 즉 아산 또는 충남 거주자, 대전 세종 포함 이쪽만 가능하고요. 혼인은 7년 이내, 7년 이내 혼인 신고일 기준이에요. 그렇게 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이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기본 자격이고요.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6개월 이상의 예치 금액 반드시 충족하셔야 되고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셔야 되는데 소득 기준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해당 소득 기준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형 저가주택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 여기 1순위랑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혼 배우자 같은 경우는 직계 비속인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서류상 즉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만 산정한다. 이렇게 이혼하신 분들 다시 결혼하셨는데 내 자녀를 내가 부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으로 판단하고 임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당첨자 선정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소득 우선으로 70%, 그리고 소득이 조금 더 100%에서 넘어가시는 분들을 30% 이렇게 선정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면 안 된다. 부적격 처리한다. 반드시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청약해라라는 내용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순위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1순위고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2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순위, 즉 1순위 내에서도 경쟁이 당연히 붙잖아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럴 때는 일단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아산시 거주자가 무조건 1순위예요. 그럼 이제 아산시에서는 또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아산시에서 숫자가 많을 때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이 됩니다. 그럼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까지 경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추첨으로 진행을 합니다. 요 순서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2순위도 마찬가지인데요. 2순위까지 가게 됐을 때 아산시 거주자가 1순위 더 먼저, 그 다음이 자녀수 많으신 분, 그 다음은 추첨. 모든 신혼부부 특공은 똑같은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161세대 공급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득 기준이 넘으면 신혼부부 특공이 되질 않아요. 소득 기준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런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것들의 서류를 차후에 제출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영업자도 이러한 서류들을 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해당 서류들로 소득을 증빙을 하기 때문에 이 서류들 잘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소득 기준이 이 서류들을 사전에 확인하셔서 넘어가게 되면은 자격이 없다. 요 이하가 됐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소득기준표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자녀 특별공급입니다. 예, 다자녀 특별공급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산, 충남, 대전, 세종, 거주자가 자격이 주어지고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게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본 거주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이고요. 일단 기존의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모집 공급 기준 무주택 이셔야 되고, 세대 구성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청약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엔 유주택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녀 수에는 태아나 태아 입양자도 포함이다 라고, 입양자녀도 포함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은 여기는 공급 100점 기준이 100점 만점에 다른 기준이 아래 설명을 제가 좀 이따 드릴 건데 있어요. 요 점수 기준으로 갑니다. 요 점수 기준으로 순전히 모집을 하고요. 그럼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 공급이 되고요. 그것까지 똑같을 경우에는 나이순, 신청자의 연령이 높으신 분이 당첨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대수는 총 91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아까 말씀드린 100점 만점의 배점표, 자녀수, 세대 구성원,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으로 나와 있고요. 통상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점수는 70점 이상은 안정적으로 가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한 안정 커트라인은 75점 이상이고요. 제일 이제 60점대, 65점대 분들이 조금 애매한데, 이런 분들은 전략적으로 잘 청약을 하시면 되고, 50점대 같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진짜 전략 청약하시길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추천드릴게요. 네, 노부모 보양 특별 공급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상자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산 거주자, 충남, 대전, 세종 거주자, 그리고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가 자격입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무주택 기간모 등등은 다 1순위 청약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갈게요. 소형 저가주택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고요. 당첨자 선정 방법은 일단 점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 청약 기준인 84점 만점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뭐 크게 복잡한 건 없어요. 요 밑에 자격을 보시고 무주택, 부양가족, 저축 가입기간을 가지고 점수로 가는데, 동점자 처리, 우리 가장 중요한 동점자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요, 일단 아산시 거주자가 우선입니다. 그럼 동점자인데 둘 다 아산시 거주자자.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청약 가점 점수를 우선순위의 당첨자로 선정한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보시면 기재 오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동첨자가 되고 난 다음 내기는 나오지 않았을 거면 모집 공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아마 추첨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총 공급 세대 수는 26세대 보시면 됩니다. 네, 생초 요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청약이죠. 생애 최초 안내 한번 살펴볼게요. 대상자는요, 마찬가지로 뭐 똑같으니까 이번 적진 않을게요. 아산시 거주자와 충청남도 세종 대전 거주자, 그리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나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대상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득 기준 충족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혼인하셨다가 뭐 자녀를 낳고 이혼하신 분들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보여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산시가 우선입니다. 아산 당해가 그래서 유리한 거고요. 거기서도 아산에서도 경쟁이 있을 때는 추첨으로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대 구성원 전체 중에 한 명만 하여라. 2명 이상이 신청할 때는 모두 부적격입니다. 꼭 한 명만 해라.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득 기준 이거 충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 55세대 공급 예정이고요. 소득세 관련된 소득 관련된 서류 자격할 이제 보시면 입증하는 서류 이런 거 제출하셔야 된다. 근로자, 자영업자 뭐 이런 식으로 서류들 제출하셔야 된다. 요 서류 내가 그럼 내 소득 어디서 확인하느냐? 이렇게 확인하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 2순위, 1순위 가장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죠. 요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4월 27일 날 1순위 접수입니다. 청약은 8시에서 5시 반까지 한국감정원 인터넷으로 청약하셔야 되고요.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뭐 청약통장 가입한 은행에 가서 거기서 뭐 대리로 이렇게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원칙은 인터넷 청약입니다. 1순위 살펴볼게요.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하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좋죠. 그 다음에 아산시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자치광역시 거주자. 아까 말씀드린 아산, 충남, 대전, 세종 거주자. 다음 6개월 이상의 지금 충족한 청약통장. 주택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추첨제가 100%가 되는 타입도 있다. 4대6.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경쟁이 붙었을 때는 아산이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산 당해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청약 예치금 살펴보시고요. 광역시라고 하시면 이제 대전, 세종 말씀드린 그쪽 분들은 요 금액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뭐 기타 이제 충남 지역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요 특별시는 세종은 자치신데 여기 요쪽인지 요쪽인지 이게 모르겠네요. 요거 저도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액은 꼭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무주택 기간 꼭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한번 꼭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가점은 아까 말씀드린 84점 만점입니다. 안정적인 점수대는 60점 이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50점대 걸린다 전략 청약하시기 바라고 40점대는 추첨제를 노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경쟁이 붙게 되면은 한 65점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뭐 가점제 청약의 유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무주택 기간 아까 위에서 봤던 무주택 기간 왜냐하면 청약 점수를 제가 직접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수가 틀리면 부적격 당첨자가 돼서 향후 청약을 특정 기간 동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부양가족 수도 반드시 잘 살펴보셔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이건 자동 산정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연도만 치면 바로 나와요. 금액이랑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근데 요 두 개 반드시 요 두 개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청약 안내, 인터넷 청약 공인인증서, 옛날엔 공인인증서였고, 지금은 공동인증서를 발급하셔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청약 제가 나중에 한번 그거를 이렇게 사진을 한번 이렇게 찍어서 인터넷 청약 어떻게 한다는 것도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드릴게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산당의 100% 1순위 기준으로 우선 공급이기 때문에 요 아산에서 끊기면 대전, 세종, 충청남도는 아쉽게도 기회가 가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아산에서 끊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비규제 지역입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당첨 시에는 재당첨 제한 5년 적용이라는 거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규제 지역 기준으로 5년이 적용된다라는 얘기예요. 비규제 지역 다시 청약할 때는 재당첨 제한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요건 5년 적용이라는 건 규제지역 청약시이고요. 해당 지역 청약시에는 재당첨 제한 내용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된 주택이고요. 그러면 거주 요건이나 이런 것도 없다는 얘기고요. 전매 기한이 없다. 전매 제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뭐 당첨되고 바로 팔 수도 있다. 단 일정은 분양사에서 추후 공지하겠죠. 전매 언제 하세요. 이런 거 나올 겁니다.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 기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점수 제약 잘 못 넣으신 분들, 그분들은 규제지역 청약 시에는 1년에 제한이 붙습니다. 입주 예정은 2023년 8월 예정이기 때문에 공기가 2년 약 한 3개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고 인기 타입은 당연히 84A 타입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공급 세대 수가 작아서 경쟁률은 아마도 아까 99였나요? 예, 99 타입이 조금 또 추첨제 100%이기 때문에 또 통장이 몰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당첨을 위한 전략 청약 타입 저는 74A 타입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84B 타입이 타워형이라 구조상으로는 74보다 좋진 않은데 근데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요새 84 선호도가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니 74 쪽이 오히려 전략 청약 타입이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비 입주자 모집은 40% 정도 모집을 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